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재 526쪽에 농지법 할 차례죠. 네. 자, 거기 보시고 지금 체계도가 다음 주 수업할 때 이제 앞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업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면은 마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체계도를 가지고 복습을 할 겁니다. 하면은 보면은 큼직큼직하게 돼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면 메모를 어떻게 하고 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난주택에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 펴놓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를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모도 어떻게 하는지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체계도에 보시면은 거기에 12쪽에 보시면은 자, 꼭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 숫자 등 무조건 암기사항이라 되어 있죠. 예, 우리 전에 1월 달에 내줬던 프린트 있죠. 네. 이제 그거는 보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거하고 조금 달라요. 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에 첫 번째 주민 이해관계인이 도시공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위반 제한 사유가 전에는 4가지였는데 지금 몇 가지입니까? 5가지.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예, 5번이 추가됐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달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암기 프린트는 이제 이 뒤쪽 걸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 수업할 때 우리가 이걸 꼭 가지고 복습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업을 하실 때는 첫 수업을 이제 3월달 첫 수업할 때는 뭐 여기에 제가 칠판 서는 거 이런 거 있죠. 따라 쓰면 안 돼요. 네. 왜 따라 쓰면 안 되느냐? 나중에 복습할 때 쓸 건데. 알겠습니까? 그냥 수업할 때 들으세요. 듣고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이해하고, 자, 이제 판사했던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자, 체계도에다가 여러분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필기를 어떻게 하라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 필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예, 체계도 다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계도를 보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체계도만 봐도 60점 나와요. 예,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2, 3년 전만 해도 체계도 잘 정리된 것만 열심히 봐도 60점 받는데 요즘 워낙 출제되는 범위가 크고 많다 보니까 예, 체계도만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60점 받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농지법 봅시다. 자, 교재에 526쪽 보시고. 자, 농지법은 자, 여러분 시험에 2문제 나와요. 예,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출제 비중이 낮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동영상 같은데 강의를 봐도 농지법은 뭐 한두 번밖에 수업을 안 해줍니다. 예. 왜? 비중도 낮고 하니까. 그래서 뭐 잘 안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난주 중개업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재정 목적 봅시다. 자,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력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자, 주된 내용은 첫째 줄에 있죠.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농지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농지법에서 농지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나라에서 국가 식량 생산에 자, 기반이 되는 토지를 우리가 농지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되는 토지를 다룬 법이 농지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농지법이 상당히 강력한 법이다. 그래서 개인 소유를 상당히 많이 제한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에 가까운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은 이 좁은 국토에 우리가 식량이 자급자족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들죠. 예, 우리나라 식량이 자급자족 됩니까? 되죠. 예. 자, 됩니다. 그런데 왜 외국에 수입하느냐?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외국에 팔기 위해서는 그 나라 걸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합니다. 식량 생산은 자급자족되고 살이 남아돌 정도죠. 예. 자, 그만큼 농지법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법이 농지법이라는 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식량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농지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가 농지인데, 자,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첫째, 농지의 소유.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면 될까요? 자, 일반인들이 소유하면은 결국은 식량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발시켜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 소유, 자, 첫째, 아무나 소유 못하도록 소유 제한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유 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같은 경우에 능력껏 농지를 소유해도 관계없지만은 비농업인이 있죠.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면적 제한하겠다 이 뜻이 비농업인은. 자, 그리고 농지는 취득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도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기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득하도록 이렇게 도입되어 있고, 자, 그리고 농지는 농업 생산에 안 쓰면 뭘 해야 된다?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예. 자, 우리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논리놔도 처분하라 합니까? 국가 지자체에서? 그런데 농지는 농사 안 지으면 뭘 합니까? 예, 와서 팔아라 이라. 예. 안 팔면 엄청난 제재가 들어와요. 예, 잘못하면 내가 이 농지를 내가 꼭 지키고 싶다.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 되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예,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분시켜버려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농지 소유에 대해서 소유도 아무나 할 수도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농지 취득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토지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 농지 이용은 누가 합니까? 농업인이 하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농지 이용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해요. 출제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첫째, 대리경작제도. 자, 대리경작제도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대리경작이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대신 누가 다시 경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대리경작 제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나 사용대를 할 경우에 법에 정한 요건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할 때, 자, 계약도 맺어야 되고 임대차 기간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겠죠. 자, 그 외에 농업인과 관련되어 있는 농지용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자, 크게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첫째는, 자, 농업진흥 지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자, 국가 식량 생산에 아주 중요한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지도지사가 지정하면은 여기 있는 농지는 뭐만 해야 될까요?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자, 다른 농업 생산 외에 다른 행위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이 가해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함부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크게 농업진흥적이나 전용 제도를 가지고 농지를 보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농지법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은 소유 쪽에서 많이 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용 쪽이나 보존 쪽도 출제가 간간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두 놨고 봅시다. 자, 그럼 책에 자 봅시다. 자, 거기에 2절에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농지, 자, 개념이 나옵니다. 1번 실제 토지 현상으로 판단되어 있고, 자, 줄칩니다. 전답 가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이지 않은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까지 줄쳤습니까? 이걸 농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작지와 재배지죠. 자, 단생식물 재배지는 그 밑에 단생식물 종류가 보충학습에 있죠. 자, 거기에 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등등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식물을 단생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서 시험에 한 번 놓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모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다? 제의합니다. 자, 우리가 조경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를 말하죠. 그런 모목은, 조경 목적 모목은 단생식물로 본다, 제의한다? 제의한다, 이 뜻이.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것은, 자,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뜻이.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계량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시설. 농지의 계량시설과, 자, 줄칩니다.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이 제한 시설 부지는 그까지 줄쳤습니까? 농지로 봐라, 이 뜻이요. 자, 계량시설은 종류가 박스 안에 있죠. 참고 마시면 돼요. 먼저 한번 봅시다. 유지가 뭐요? 그 물웅덩이라 해놨죠. 연못 같은 걸 말합니다.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같은 거. 자, 일외 시설로서 객토, 성토, 절토, 자, 그 다음에 암석 제거를 통해서 농지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존,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물행위 제하는 시설 같은 것도 계량시설로 보는데, 이런 시설이 설치된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이 뜻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가 되는데,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종류가 있죠. 1번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거. 2번에 축사, 곤충 사육사 같은 거. 간이 태비장, 자, 그런 무더기를 말하죠. 이런 거.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지구 창고,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소 같은 이런 시설 부지도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농지라는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농지다 하면은 첫째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농작물, 자,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자,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자, 농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답이다, 그 다음에 가수원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과 무관하게 자, 이거는 무조건 뭐로 봐야 된다? 농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다 이 뜻이에요. 이때는 사용기간이 얼마 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 아닐 수가 있죠. 예. 자, 이럴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자, 사용되는 기간,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목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된다면 일단 농지로 보는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일 때는 사용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된다? 농지가 되고,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 때는 사용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3년 이상이 돼야 농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위 토지, 경작지나 재배지에 자, 계량시설 또는 농축산 생산시설, 자, 이런 시설이 설치된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은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게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3년 이상이 돼야 농지가 됩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규정을 이용한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지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지목이 임야라는 것은 산지다 이 말이죠. 예. 자, 이런 곳에 도로 옆에 있는 이런 산지에 가보면 자, 이걸 우리 흔히 전원주택이라 하죠. 전원주택지로 이렇게 바꿔서 전원주택이 들어가는 거 보죠. 예. 이 규정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목이 임야 상태에서 바로 전원주택지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산에 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아예 허가가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꿨느냐? 자, 여기에 지목 임야에 여기에다가 자, 형질 변경, 우리 개발행위에 형질 변경 허가 있죠. 이걸 받습니다. 뭐 하려고? 가수원이나 자, 밭으로 자,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허가 받아요. 그럼 가수원이나 밭으로 이제 형질 변경 받아서 가수원이나 밭이 조성됐죠. 3년 이상 서면은 자, 뭐로 된다? 농지가 돼요. 이때는 3년 이상, 자,
3년 이상 사용하면은 농지가 됩니다. 농지인 상태에서 전원주택지로는 바꿔줍니다. 예, 법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지에 다 전원주택이 들어간 것은 이 절차를 밟아서 바꿨다 이 뜻이. 그래서 이거 하는 데는 한 5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돈은 들어야 되겠죠. 이 형질 변경 허가 낼 때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채권 사야 돼요. 그러면 허가 받았죠. 자, 가손이나 밭 조성해야 되죠. 간단한 토목공사 해야 됩니다. 해놨다가 3년 이상 쓰고 나면은 농지가 되죠. 또 농지에서 주택지로 바꾸는데 각종 부담금, 채권 사야 되고, 이때는 이제 제대로 된, 자,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산지, 이거 평당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자, 이 과정 거치가 주택지로서 분양할 때는 적어도 요즘 시세로는 한 150에서 평당 200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신문에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야, 전원주택지 평당 50만 원 했었죠. 그거 다 사기예요. 왜? 50만 원짜리 사면은 주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돈 드는 거 지가 다 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이걸 해서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자, 다 정리를 해주려면은 돈이 평당 한 200 가까이는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전국의 산지에 자, 이런 주택지로 전환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자, 나라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이제 받으면 안 되고 산지 전용 허가로 바꿨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려면 무슨 허가 받아야 된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이제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안 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산지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에 개발시켜서 전원주택 넣는다 못 넣는다? 아예 못 넣습니다. 예. 만약 이 형질 변경 허가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다면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산에 가 있지. 이 마이크 잡고 이거 안 하고 있다. 저도 옛날에 예, 산을 갔다가 한 6개 샀습니다. 6개.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 저도 생각해봤죠. 나이가 이제 뭐 좀 있으면 60인데,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좀 편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산에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예. 자,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것이 산지 개발하는 것이 좀 좋겠다. 전주택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평 정도 같으면은 자, 주택지 같은 경우에 한 200평짜리 같으면은 10필지 정도로 옵니다. 2,000평은 10필지 내면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해서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분양하면은 몇 년은 뭐 묵고 살 수 있겠죠. 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했다가 형질 변경 허가에서 산지 전용 허가 딱 산을 사고 난 뒤에 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거죠. 예. 그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예. 가보면은 막 저 멋대로 다 해놨어요. 산에 나무도 다 심어놨고 나는 가서 다 뽑았는데 태풍 오는 날 일부 차 끌고 와가지고 뽑고 이래야 되는데 가보면 또 저 새로 다 심어놨어요. 산림청에서.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 규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산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요즘은 형질 변경 허가가 아니고 무슨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번 허가는 받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자, 527쪽에 농지에서 제외라고 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 갈로 띄어놓으시고 로서
농작물 경작지, 자,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줄쳤습니까? 이 농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목이 전다 가소리 할 때 몇 년 이상 써야 돼요? 3년 이상 써야 농지가 되죠. 3년 미만일 때는 농지를 안 본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고 되어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줄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세요. 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단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줄쳤습니까? 자, 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산지는 이제는 형질 변경 허가가 아니고 무슨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경작지나 재배지로 쓰면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는 사실상 허가 안 해줍니다. 산에 나무가 살아있다 안 해줍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불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그래서 지금 저 이번에 어제 불난 거 있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그렇게 불났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초지법에 의한 초지 조성된 초지 찾았습니까? 초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초지는 풀밭이죠. 목초지, 우리 목장 같은 데 있는 풀밭을 초지라 합니다. 그거는 농지가 아니다. 자, 그 밑에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우리 보시다시피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해야 됩니까? 농업인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에 한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농업인 되는 기준이 쉬우면 안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해서 4가지 기준이 있죠. 이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암기 프린트도 있어요. 자, 1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 그게 줄치시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단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면 농업이 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로 몇 평이냐? 300평 초가 농지입니다. 그럼 300평 초가 농지에 꽃갱이하고 삽을 드릴 테니까 오늘 안에 300평을 한번 밭으로 한번 조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하는 사람 하면 죽죠. 그냥 그 다음날 죽어버립니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300평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여기 강의실 있죠? 이 3개 정도가 100평이요. 이 안에 크기 3개 정도가 100평이니까. 자, 300평 같으면은 이거 9개, 이 크기 9개 정도를 300평. 그게 농사지으라 이 뜻이에요. 그럼 농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제입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 되는데 하루 8시간 이상 농사 짓는 날이 며칠 이상이 돼야 된다? 90일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쉬고 비어서 뭐 일하다가 그런 건 다 빼버립니다. 실제로 90일 이상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거기 줄치시고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을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단생식물을 경작 재배에도 농업되는데 330제곱미터라면 100평 이상의 규모의 버섯 재배사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업이 된다 이 뜻인데, 자, 이 우리 강의실 약 3배 크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 짓는 걸 말합니다. 쉬운 건 아니겠죠, 그것도. 그러면 이런 데서 농사 지으면요, 살이 다 빠질 겁니다. 자, 그만큼 안에 온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칩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자 1천수. 그 다음에 꿀벌 10군데 이상 사육해도 농업됩니다. 그러면 대가축이라는 것은 소나 말을 말하죠. 2마리 이상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가축은 돼지 있죠. 예, 10마리 이상. 자, 그 다음에 소가축은 염소 같은 거 100마리 이상. 가금이라는 것은 닭이나 오리 같은 걸 말하죠. 1천수 이상 키워야 되고, 꿀벌은 10군데 이상 사육해야 농업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것도 쉬운 것이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소 2마리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예. 하루 종일 매달리셔야 돼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4시에 일나가 여문길이 가지고 그 미기야 되죠. 낮에 또 저 풀떼를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럼 똥 펑펑 사나면 다 들고 와야 되고, 안 들고 오면 또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고. 예. 옛날에 농촌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다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농업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 경영을 통한 줄칩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인 자 줄치시고. 자, 그래서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돼야 뭐가 된다? 농업인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쉬워버리면 누구나 다 농업인으로서 농지 소유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농업법인 봅시다. 농업법인이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설립된 줄칩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자, 줄칩니다.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자, 이 두 가지를 농업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농업인은 농지 소유할 수 있죠. 법인이 농지 소유하려면은 농업법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인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뭘 있어 없지. 일반 법인은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현대가 농지 소유 못해요. 예, 농업법인이 되어야 자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해놨죠. 이게 뭐 하는 곳이냐? 농업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법인을 뭐라 부른다?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렇게 하고. 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 자, 업무집행권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이사 같은 사람들 있죠. 등기이사 같은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이 되어야 농업법인으로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농업경영위원 보시고 자경 봅시다. 자경, 스스로 경작한다는 뜻이죠. 자, 농업인 개인이 자경하려면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 중, 자, 농작물 견작, 단생식물 재배에 줄칩니다. 상시종사하거나 늘 종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 줄칩니다.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해야 됩니다. 자경이 되려면 농업인은 늘 상시종사든지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돼요. 자, 농업법인이 자경을 한다는 것은 농업법인이 줄칩니다.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농업법인에서 자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위탁경영. 소유자가 타인에게 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죠. 농업인이. 그러면 타인의 일을 손을 빌려야 되죠. 그 쉽게 해서 위탁경영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위탁경영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 뭘 줘야 됩니까? 보수를 주죠. 자, 이런 것을 위탁경영 이렇게 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줄칩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농지를 주택지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다. 그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쓴다는 뜻이죠. 그 농지를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주로 건물 부지 같은 거 이런 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농지를 주택지로 바꿔 쓰려면 무슨 절차 거쳐야 된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게 보충학습은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넘어갔어. 자 이제 530조가 농지 소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 파트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첫째, 농지 소유 제한부터 봅시다. 자, 원칙에 줄칩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줄쳤어요. 자, 이걸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해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해라 원칙이 경자유전 원칙입니다. 농업인에 한해서 소유해라 이 뜻인데, 예외에 찾았습니까?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체크해서 보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할 때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로 소유가 됩니다. 이번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자 농축산식품부령에 제한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종류나 그 밖이야 농업기자재 생산한 자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쓸 때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체크해 가 보시고, 3번 체크해서 보시고, 자 주말 체험 영농, 자 우리 주말마다 침사와 농사 짓는 걸 말하죠. 그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갈로 떼놓으시고 하려고 농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체크해 보시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도 있고, 5번 체크해 보시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이농이라는 것은 농사 그만둔다는 뜻이죠. 8년 이상 농사하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 이농 당시 농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에 일정한 법인이 담보농지 취득해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농지는 개인이 취득해서 소유 못하고 은행 같은 데 있죠. 금융기관에서 주로 담보농지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체크해서 보시고, 농지 전용 허가 갈로 떼어놓으시고 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진보안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 자 8번까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 자 7번 8번은 다 농지 전용에 관한 것이죠. 자 농지 전용할 때 허가를 받아서 전용할 수도 있고, 신고를 해서 전용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해서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를 전용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했다든지 협의를 마쳤다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9번 이하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임대 무상 사용에 관한 특례는 3살쯤에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농업 경영하지 않은 자, 비농업인은, 자 농사 짓지 않을 경우에, 농사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예외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적 제한한다는 뜻인데, 앞에 우리 예외로, 자 경자유전 원칙에 예외로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비농업인인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 경우가 3번의 주말 체험은 영농은 자 개인이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상속에 의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 당시 소유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농사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소유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교재의 531쪽에 농지 소유상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자라는 제목 옆에다가 자 이렇게 씁니다. 첫째 농업인, 그 다음에 둘째 국가 지자체.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소유 면적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 없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농업인은 능력껏 소유하면 됩니다. 자기가. 국가나 지자체도 소유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비농업인일 때 면적 제한은 어떻게 하느냐? 1번 자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상소로 농지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 줄칩니다. 농업 경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1만이면 3,000평까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자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2만을 받았습니다. 그럼 1만은 법적으로 소유해도 돼요. 초과된 나머지 1만 있죠? 그럼 팔아야 됩니다. 아, 이 팔기 아깝다. 그러면 내가 이걸 꼭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럼 방법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급 바꾸면 되고, 뭐로? 농으로. 안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빌려주면 그 임대 상대 하죠. 그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어요. 인용 보시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인용한 사람은 줄칩니다. 인용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얼마까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약 3,000평 소유한다는 뜻이죠. 만약 인용 당시에 역시 3만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초과된 2만은 내가 지급을 받고 다시 농사 짓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이 빌려줘야 돼요. 요즘 시골에 가면 빌려줄 때가 농지를 빌려줘서 임대 사용할 만한 경우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뭐 많지. 지금 시골에 농업인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60, 70이요. 60은 젊은 나이입니다. 예, 보통 70대니까 농사 좀 대신 좀 지어줄라 하면은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질랍니다. 예, 힘을 붙이니까. 자, 그렇다 아시고 주말 체험 영농 찾았습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은 줄칩니다.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전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까지 줄치고 자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 소유할 때는 1인당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미만의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999제곱미터는 정확하게 300평을 말한다. 300평. 주말 체험 영농일 때는 300평까지 소유가 된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속 인용 소유상한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농지를 한국 노총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줄칩니다.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경우에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자 우리 상속농지나 인용농지가 1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농지 있죠. 팔든지 아니면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 무상사용이 사용되죠. 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는데 자 박산에 상소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않은 자가 소유상한 줄칩니다. 소유상한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인용하는 자가 자 역시 줄칩니다.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 이런 초과됐을 때는 자 처분하든지 아니면 임대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뜻이죠. 그럼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제도인지 자 봅시다. 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취득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뭐 농업인일 수도 있고 비농업인일 수도 있고 뭐 농업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먼저 농업 경영계획서. 자, 이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이 취득한 농지를 어떻게 농사 짓겠다 계획서예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자, 이 농지 관할한 시구읍면장. 에게 제출하면 시골면장은 자 이걸 확인을 해서 4일 내에 자 농지취득 자격증 줄임말이 농지취득입니다. 이걸 발급해줘요. 자 발급해주면은 이걸 첨부해야 자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있죠.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이 첨부 안 되면 소유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농지 취득한 사람이 적어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제출했을 때 시군면장이 볼 때 이 사람은 농사질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은 이걸 발급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그러면은 자, 소유권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농지 취득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농사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된 사람은 농지 취득을 막겠다 하는 제도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인데 과거에는 이 확인을 누가 했느냐? 농지위원이 했어요. 자, 이 농지위원은 그 농지에 있는 마을에 농촌 지역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분 2명 내지 3명에게 농지위원이라는 걸 위촉합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자, 이 사람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도장을 받아야 돼요. 아, 자기가 볼 때는 농사 질만하다. 도장을 받아야 농지증 발급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농지위원 제도는 지금은 폐지시켜 버렸어요. 네. 하도 말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도장 하나 받으려면 맨손으로 가면 안 되죠. 예. 뭐 삶은 참, 뭐 수육에다 막걸리에다가 자, 그 다음에 담뱃값이라도 좀 넣어가 줘야 찍어주죠. 그게 이제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강투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 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요즘은 시군면장이 확인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이거 신청하면 농지증 발급이 다 나와요. 이제는 쉽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자 이제는 농지증 발급 쉽게 해주고 자 농지를 취득시켜 놨고 농사 짓나 안 짓나를 딱 감시합니다. 안 짓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봅니다. 최종적으로 농사 안 지면 이 농지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농지증 발급은 잘해줍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원칙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소재지를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줄치입니다. 시장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구청장 줄치고 또 갈로 떼놓으시고 업장 또는 면장 줄쳤습니까? 에게 그 다음 갈로 떼놓으시고 줄칩니다.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예외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예가 여러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1번 체크하시고, 국가 자체가 농지 소유할 때. 2번 체크하시고, 상소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체크,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타에 가서 거기에 6번 체크,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자, 그 다음 7번 체크, 공유농지를 분할할 때. 자, 우리가 공유농지를 가지고 서로 다 분할하죠. 그럴 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의 기억에 체크하시고, 시효완소로 농지를 취득할 때. 시효라는 것은 민법의 취득시효라고 배웠죠. 그걸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농취증은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방금 체크한 거 있죠. 그거 위주로 꼭 읽어야 돼요. 자, 내려가서 발급 절차 찾았습니까? 원칙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소재지를 관할한 시군면장에 발급 신청합니다. 경영계획서 들어갈 내용이 1, 2, 3 있죠.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안 봐도 돼요. 자, 예외. 다음의 농지를 취득한 자는 줄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때는 발급은 받아야 되는데 계획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자, 그래서 그 6가지는 계획서를 낼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1번에 보시면 시험, 연구, 실습지 등으로 사용하죠. 이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이럴 때는 계획서 내지 말아야 돼. 2번 체크하시고, 주말 체험 용모할 때는 계획서 안 내두고 발급만 받아 취득합니다. 왜냐? 주말 체험 용모는 취미삼아 농사 짓죠. 자,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계획서를 내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 취미삼아 농사 짓는데 미리 다 취미삼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여기에는 팥을 심고 여기는 콩을 심고 그런 거 다 일일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사 짓습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서 그날 가서 파종하죠. 주말 체험할 때 내지 말아야 뜻이. 3번 체크하시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자 농지 소유할 때는 이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했다는 것은 농지를 농업생산에 쓴다는 건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이런 건물부지로 쓴다는 뜻이죠. 농지 전용 한다는 것은. 그러면 농사 짓는다는 겁니까? 건물부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지 말고 발급만 받아 취득해라 했다. 자, 네 번째, 한국노총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농지개발사업지관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통령이자 하는 1,500정도 미만 농지, 노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경우에는, 자, 이거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한계농지라고 되어 있죠. 한계농지가 뭐예요? 농사 짓기 힘든 농지. 여기 보세요. 최상단부터 하단부까지 평균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15 이상 기울어져 버렸죠. 농지가 비탈면에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기 힘들어요. 이런 계획서 내지 말아야 되죠. 자, 그 다음 6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1호 과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7조 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을 필요하다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노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할 경우에는 이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 한국토주택공사라고 되어 있죠. 한국토주택공사 이 소유할 때는 개발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전부 다 농사 안 짓는다는 뜻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계획서를 낼 필요 없는데 시험에는 뭐 묻느냐? 2번, 3번만 묻습니다. 그 2번, 3번만 체크했죠.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자, 그 밑에 요건 확인 발급 보면 시군면장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 받은 때는 줄칩니다.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4일 내에 관란에 농업경영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는 며칠 내에? 2일 내에 그게 줄치시고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신청에 농지증 발급해 줍니다. 자,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기 위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서류는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되느냐? 시공면장은 자 제출되는 줄치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몇 년간? 10년간 보존해야 돼요. 또 농업경영계획서 줄치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서류 보존기한도 몇 년이다? 10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첨부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줄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증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됩니다. 발급을 못 받으면 등기 안 된다 뜻이죠, 농지는? 네.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위탁 경영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